아, 바뀌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가는 거다. 불경기 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다루는 것일 것이다. 제가 이거는 올해 트렌드, 그러니까 올해 온라인 트렌드 중에 다섯 번째로 꼽은 내용이죠. 이제는 상품 차별화를 넘어서 불경기 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다루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는 제가 이제 명명한 거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좀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상세 페이지 강의를 할 때 타겟과 그 다음에 경쟁업체, 요 두 가지가 상세 페이지의 핵심이다. 상세 페이지 핵심,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타겟은 뭘까요? 타겟은 고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객을 얘기하는 거고, 경쟁업체는 나랑 경쟁하고 있는 뭐 스마트 스토어든 쇼핑몰이든, 지금 주로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를 한다면 여튼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랑 똑같은 걸 파는 사람들, 이게 경쟁업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일단 제일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포인트로 두는 게 그거였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마망님 들어오시니까, 마망님 같은 경우는 시라쿠스 접시를 쓰시면 주방이 좋아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서 시라쿠스를 사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이걸 뭐라고 하냐? 상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예. 요 포인트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잘 된다. 자, 잠시만요. 자, 근데 지금도 이건 유효합니다. 차봉주님 반갑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은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요즘 상세 페이지 다 괜찮긴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배우는 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래, 요즘 상세 페이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세 페이지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마망님 경쟁 상대도 그럴 거고, 뭐 대망님 경쟁 상대도 그럴 거고, 제가 차봉주님은 어떤가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기 좀 힘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상품 사진만 몇 개 갖다 놓고,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하면은 시라쿠스는 아름다운 키친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 참외는 정말 좋아요. 뭐 이 참외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성이 담긴 참외니까 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잘 팔려요. 보통은 잘 팔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상이 불경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체험되시죠? 예, 저도 이제 주변에 요즘에 대표님들 만나면, 대표님 전화 받으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에 다른 데도 힘들죠? 이 얘기 많이 하십니다. 다른 데도 힘들죠? 그 얘기가 뭘까? 여러 가지 내포돼 있다는 얘기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거 아니야. 자, 불경기는 특징이 뭘까요? 불경기는 특징이, 경쟁이 심화됩니다. 예,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저가는 저가대로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고, 경쟁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고객들이 사라져요. 이거 좀 크죠? 일반 고객들이 사라집니다. 일반 고객들이 돈 아끼는 거예요. 이번에 난방비 폭탄 다들 맞으셨죠? 예, 난방비 폭탄이라 이번 달이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뵀었던 분도 여기 계시지만 예, 난방비 고지서 나오고 나서 매출이 끊긴다. 왜? 당장 눈앞에 내가 이것 좀 사볼까 했던 제품들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수적으로 돈 나가야 되는 게 급하니까. 일반 고객들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가 광고비의 폭증이죠. 이게 진짜 웃긴데,
연결되는 거예요. 경쟁이 심화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제 저가들이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가 경쟁이 딱 확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반 고객이 사라집니다. 일반 고객이 사라진다는 거는 기존에 한번 사볼까 한 사람들이 없어지죠. 이 얘기는 뭘까요? 필수 고객 혹은 특정 고객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비가 폭증해요.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상품 차별화,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 뭐죠? 요거는 광고 플러스 콘텐츠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보통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양쪽으로 경쟁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광고랑 컨텐츠 쪽에 둘 다 이제 강렬해지는 거죠. 광고 경쟁도 심해지고 컨텐츠 경쟁도 심해져요. 다영님 반가워요. 오랜만이십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고객이 사라진다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일반 고객, 타겟 고객이나 필수 고객만 살아남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광고비가 폭증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고비가 폭증되니까 결론적으로 고객이 이제 신중해지는데 플러스 컨텐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제 광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시는 분 손? 모르시는 분 손? 자, 불경기는 이 세 가지 특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광고도 잘해야 되는데 컨텐츠도 나랑 비슷해지는 거죠.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나는 업체들이 있는 거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을까요? 바로 그 불경기 때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 불경기가 시작됐잖아요. 지금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물론 숫자도 적겠지만 집의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또 이제 컨텐츠를 강화하겠죠. 왜냐? 이 시기 때 런칭한다는 건 보통의 각오로 런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강화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여기로 쏟아집니다. 즉 여기서 뭐가 없어진다? 여기서 뭐가 없어진다? 상품 차별화가 그래도 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 머니 컨텐츠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정도의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차별화 해가지고 내가 소위 말해서 재미를 보고 작게 표현하고, 지금도 유효해요. 굉장히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그 강점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침범당했죠. 예를 들자면 지금 토댕님 같은 경우는 다른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업체들이 이미 토댕님 상세 페이지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혹은 비슷해졌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이 또 사라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반 고객이 사라진다는 거는 대중적인 메시지나 그냥 이런 놈 팔리겠지 이러면은 이제 컨텐츠의 소위 말해서 공감성이 없어지는 거죠. 즉 이때는 내가 팬을 얼마큼 관리했느냐, 내가 어떤 매니아 채널에서 유명해져 있느냐, 혹은 그 매니아 채널을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아주 어려워도요, 낚시에 미친 사람들은 지금도 배 타고 낚시하러 갑니다. 오토바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오토바이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취미로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보면은 그 스쿠터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달용 스쿠터 같은 경우는 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요. 한 대 500만 원 이상 혹은 레저용 스포츠 1000만 원 이상인 애들은 아직도 품귀 현상이 나거나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가? 즉 내가 살면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취미 생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해외여행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는 돈을 아직 아끼지 않는 거죠. 반드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들 대상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광고비가 폭증이 됩니다. 광고비가 폭증되면서 어떻게 됐냐? 자, 이제 광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컨텐츠적으로 접근하는 거랑,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컨텐츠 가두리가 있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컨텐츠적으로 접근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예를 들자면 이런 뭐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유튜브에서 제가 홍보하는 걸 들었어. 그러면은 그걸 내가 봤는데 이 책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냥 마케팅 책 검색한 다음에 마케팅 책 중에 교훈과 뿌리는 마케팅 책 중에 여러 개를 본 다음에 그 중에 클릭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구매력이 높아질 거예요. 즉 컨텐츠가 광고 수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컨텐츠로 접근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구매 수익률이, 그러니까 구매율이 월등히 높을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는 그 자체로 비용이, 광고비가 적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게 컨텐츠 접근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컨텐츠 가두리입니다. 컨텐츠 가두리 뭐냐? 한 번 들어온 고객들을 컨텐츠를 계속 읽게끔 만드는 게 컨텐츠 가두리고, 이게 보통 쇼핑몰 전략이나 아니면은 읽고 나서 유튜브를 보게 한다거나 해서 유튜브가 계속 재생 목록으로 따라다니게 하는 거죠. 즉 1클릭인데 내 페이지 자체를 여러 번 읽게 만드는 형태.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나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라는 내용이죠.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는 말 그대로 그냥 뭐랄까, 상품이 차별화됐다, 상품이 이렇게 내게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품 자체가 아니라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감시키거나 혹은 그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안을 해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때 한번 삼성과 애플의 차이 이래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베개 같은 경우는 역류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편함을 가득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 수 있는 베개를 만들자. 수많은 실패와 반복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 포근하고 뭐 위드 베개 함께합니다. 하고 나서 이런 뭐 전자책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저는 3년간 역류성 식도염을 단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섬세한 사은품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위디오 챌린지, 뭐 함께 이거를 사면은 이제 베개를 사는 게 아니라 해법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거나 해법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위드유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역류성 식도염 일반 베개, 일반 역류성 식도염 베개 같은 경우는 뭘 줍니까? 베개를 주죠. 베개 줍니다. 예, 뭐 좀 더 차별화하는 업체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AS가 좀 길어요. 아니면은 5월, 아니면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나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위드유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위드유는 뭘 줍니까, 여러분? 위드유는 베개 줍니다. 예, 그쵸? AS 품질 좋아요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자기네도 하는 3사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뭘 주죠? 솔루션, 해법을 주죠. 해법을 주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는 게 2대 4인 거야. 그럼 어떤 거 선택할래? 가격이 비슷한데. 자, 요거가 중요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또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를 또 한 군데 발견했는데, 바로 어디냐면 깔끔대장이라는 곳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깔끔대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깔끔대장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닥터피엘 같은 그런 거죠. 닥터피엘 갖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이제 깔끔대장이라서 방수 후레이, 뭐 깔끔대장 깨끗한 글래스, 김치 자르미,
세탁기, 식기수, 발매트 2종 해가지고 죄다 그 솔루션이에요. 죄다 그 아이디어 상품 있죠. 아이디어 상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깔끔대장이라는 업체를 소개해드리냐면, 깔끔대장이라는 업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깔끔대장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건드리고 있죠. 뭘 건들까요? 자, 바나나 빌딩이라는 회사 혹은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회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상품에 보통 의존을 합니다. 상품을 좀 독특한 걸 가져오고 상품이 아이디어 상품이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괜찮네. 요거 괜찮겠다 해서 보는 건데, 자, 깔끔대장은 특징이 뭐냐면, 깔끔대장 같은 경우는 깔끔한 제품들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극도의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달라요. 뭐냐면 깔끔이들 위한 거, 이제 샤워를 20분 30분씩 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모아놨죠.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라는 거는 즉 특정 타겟들을 겨냥한 제품 소싱, 제품 컨텐츠를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정한 거는 당연히 약간의 매니아성이 있어야겠죠. 그 매니아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타겟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타겟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거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끔 행동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깔끔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데 이것저것 잡동사니 섞어놓으면 그냥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깔끔한 것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제품이 너무 신기하지, 이 제품이 너무 좋지가 아니라 깔끔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요거 할 땐 요거 좀 귀찮았지, 요거 할 땐 요거 좀 괜찮았지. 그래가지고 요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써보면은 너의 깔끔한 생활들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입니다. 자, 이런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고 약점도 있어요. 일단 이게 말은 듣기에 좋아요. 말은 듣기에 좋은데 실무로 넘어오면 곧바로 멘탈 나갑니다. 왜 멘탈이 나갈까요? 왜 멘탈이 나갈까요? 예, 이유는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 예, 그래서 어쩌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만약에 제작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뭐랄까, 참외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내가 만들어 보겠어. 그러면은 참외 브릭스를 소개한다거나, 브릭스, 이제 당도 14, 16, 이런 거 없어. 12, 16, 14 이상이 돼야,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배양토를 써서 막 잘 자라게 했어. 정성, 이런 거 정성이 남겼어. 없애.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파인 다이닝 고객들을 위한 참외,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러면 이제 이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냐? 아니에요. 아니, 딱 봐도 처음보다 약하잖아요. 그쵸? 남현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보다 너무 약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처음에 이거는 첫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멘붕 떠져요. 멘붕 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리뷰를 보고 깔끔대장을 봤잖아요. 이 두 개를 본 이상 이제 전진할 곳이 생긴 거야. 전진하자, 우리. 전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컨텐츠 거리가 많아진다. 컨텐츠가 장점. 컨텐츠가 풍부해진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 곧 런칭하게 되는 이제 퀸즈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킨즈그레이드라고 이제 섬유향수가 있는데, 이 섬유향수는 이제 뭐 어차피 상세가 나올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해드리면, 섬유향수예요. 섬유향수 뭔지 아시죠? 그래서 기존의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얘기할 때 그냥 뭐 예뻐요. 향이 필요한 곳엔 항상 여기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탈취력이 99.9% 여기 써있죠. 5가지 유해 성분이 프리하고 24시간 지속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차별화로 들어갑니다. 상품 차별화가 여러 가지 이유죠. 컨텐츠가 좀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DP 사진이 강해지는 것도 상품 차별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수한 탈취력 이렇게 들어가요. 사진 잘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공간 추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후발주자가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섬유향수를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로 만든다. 기존 섬유향수는 뭐 탈취력이 좋아요, 예쁜 사진 보여주고 패키지가 예뻐요, 아니면은 뭐 향이 되게 다양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지금 퀸즈그레이드라고 저희가 런칭 하고 있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로 만들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섬유향수가 기존에는 탈취력, 아니면 DP컷, 예쁨, 그 다음에 다양함, 뭐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섬유향수의 라이프 컨텐츠는 어떻게 될까요? 라이프 컨텐츠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얘기한 거 뭘까요? 이거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약간 귀한 귀한 팁입니다. 저희 기획자도 이거 듣고 나서 좀 멘탈이 나갔어요. 어떻게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아하, 그거였구나. 자, 섬유향수 라이프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예, 오늘 여기가 진짜 핵심이죠. 어떻게 하느냐. 자, 섬유향수는 누가 뿌릴까로 가는 거예요. 누가 왜? 누가 왜? 이걸로 갑니다. 자, 엘리베이터 아치, 고깃집 아치, 이것도 상품 차별화예요. 기능적인 부분이죠. 자, 누가 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섬유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저는 안 써요. 사실 저는 대부분의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섬유향수를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요? 그 사람들은 왜 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섬유향수를 왜 뿌릴까? 섬유향수는 내가 기분 좋으라고 뿌리나요? 아니죠. 이건 약간 다른 문제예요. 섬유향수를 뿌리는 거는 내가 어디 외출을 할 때 뿌려요. 외출할 때, 왜냐면 집에서는 디퓨저 이렇게 해놓잖아요. 섬유향수는 내가 그냥 어디 누구 만나러 가거나 데이트가 있거나 뭐 기타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갑니다. 자, 볼게요. 김남현님은 기능적인 것에 집착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 약간 날리고, 예, 섬유향수는 이제, 자, 향수 대신 섬유향수도 약간 말이 되지 않아요. 신기하죠? 향수 대신 섬유향수는 향수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섬유향수를 뿌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향수는 너무 독해. 하지만 이 정도는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를 뿌리면 될 것 같다가 무슨 얘기냐? 이 정도를 뿌리면 될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이게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의를 서양 언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의를 생활 언어로 풀면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섬유향수를 쓰는 사람은 뭐랄까? 섬유향수를 쓰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그쵸, 매너 얘기입니다. 매너인데 약간 매너는 남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티켓, 김남현이 딱 잘 잡았네. 그러면은 이 섬유향수를 쓰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을 위한 거 뭐냐? 에티켓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러분, 여기 엄청난 게 나온 겁니다. 왜 엄청난 게 나온 걸까요? 에티켓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섬유향수를 산다로 결론을 냈어.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컨텐츠는 어떻게 바뀌느냐? 컨텐츠는 어떻게 됐냐? 기존의 섬유향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탈취력이 좋아요, 예뻐요,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하니까 날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에티켓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프 컨텐츠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에티켓을 당신은 그러니까 상황별 에티켓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상황별 향기일 수도 있고, 향기. 그리고 시대별 에티켓을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시대별 에티켓이 뭐냐? 뭐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쭉쭉 들어가지고 왕실의 프랑스 왕족의 에티켓을 얘기해 줄 수, 역사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티켓 모음집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어쨌든 책 같은 거, 책자. 즉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에티켓, 아니면 미국에서 에티켓, 아니면 파인 다이닝에서 에티켓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에티켓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티켓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컨텐츠를 만들면,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한다? 섬유향수 자체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제품이라고 하고 우리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솔루션으로 개발됨 이라고 설명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섬유향수가 예뻐요, 탈취력이 좋아요, 향수 같아요 라는 게 포인트였다면,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는 지정을 하는 거죠. 에티켓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에티켓에 유난히 신경 쓰고 에티켓을 지켜야 내가 정당한 매너인으로서 뭐랄까 삶이 당당한 사람들인 거죠.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나는 남들은 에티켓 안 지킬 수 있어. 예를 들자면 뭐 슬리퍼 질질 끌고, 혹은 어떠한 부분에서 그냥 막 이빨에 막 이렇게 이빨 빼고, 아니면 어떤 장소에 있어서도 그냥 막 입고 오고.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어디 갈 때도 이 복장 에티켓이 뭔지를 확인하고, 꼭 복장해서 인스타그램 확인해가지고, 블로그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애티튜드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 그리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랬을 때, 이 섬유향수를 뿌림으로 인해서 나는 에티켓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고, 그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퀸즈 그레이드 브랜드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에티켓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나만의 에티켓이 있는지, 호텔리어에게는 어떤 에티켓이 있는지, 그 호텔리어가 이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서 왜 퀸즈 그레이드를 뿌리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어때요? 방향이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섬유향수의 기본은 가지고 있어요. 탈취력도 좋고 적당히 예쁘고 제품도 다양할 수 있죠. 물론 기존에 하는 업체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켓 지키고 싶어서 섬유향수 고르고 있었지, 내가 다양한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너의 마음을 내가 인정해. 그리고 이 향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장소의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역사와 뭐 기능과 뭐 이것저것 철실하게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너에게 제공해 주겠어. 그래, 너는 정당해. 너는 오라. 당신을 응원해. 그리고 이 제품은 너가 찾고 있던 해답에 가장 가까운 제품일 거고, 너의 에티켓 생활과 더 나은 에티켓을 위해서 내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위한 커뮤니티를 내가 운영해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시죠. 이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컨텐츠가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죠. 컨텐츠가 풍부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품 차별화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일단 막혀요. 그쵸. 고객을 만나는 시간 10분 전에 뿌려주는 것만으로 고객의 에티켓을 준비한다. 그쵸. 이걸 얘기해 준 거야. 다른 업체들은 나 예뻐요, 나 잘났어요, 나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시작하냐? 당신이 맞아. 에티켓을 지키는 당신이 맞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고객을 응원해 주잖아요. 응원하기 때문에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주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결론은 뭐냐? 팬이 됩니다. 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채로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개념을 좀 아시게 되면은 일단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기업 관점, 기업의 성장 방향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 방향,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확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제품 확장에 좀 유연해지죠. 무슨 얘기냐? 이제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에티켓을 한다고 했으니까 향수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전문화 돼야 된다. 섬유향수 전문으로 보여야 잘 판다. 이거에서 약간 늘어나요. 예를 들자면 이 섬유향수 뿐만이 아니라 이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넥타이 핀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파우치를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휴대용, 여행용 보관함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 확장이 유연해지고, 또 사람들은 그걸 사는데 주저하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 객단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해 줄게요. 가장 큰 장점, 다른 차원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에 좀 꽂혔어요. 왜 꽂혔냐? 저희 머니 컨텐츠란 회사를 제가 저번에 홍보를 좀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 머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쇼핑몰 예상 지급 매출액이 3조 8,40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사이트를 리뉴얼을 했거나, 이것도 몇 개 보니까 더 누락된 거였어요.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이트 리뉴얼 하면서 3조 8천억 정도 되는 매출액을 책임을 졌었고, 그래서 눈으로 봤었던 단기 상승 매출액이 맨날 헷갈리네. 2,44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표를 본 거죠. 이 매출표를 보고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 근데 전환율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취급액 매출액은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차원의 경쟁을 준비해야 되는 스토어들이 있는 거예요. 스토어들이 있고, 다른 차원의 경쟁을 맞이를 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다른 차원의 경쟁을 맞이해야 되는 쇼핑몰들을 위해 저희는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이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뀌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가는 거다. 몇몇 분들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아까 전에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로 가야겠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업체 중에
1cm까지 예쁜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슬로건을 만든 조명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 1년 정도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조명업계에서 거의 탑이죠. 그 1등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슬로건도 저희가 지어준 거예요. 이 슬로건도 저희가 지어줬고, 왜냐, 같이 보이지만 1cm까지 다르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슬로건을 되게 좋아하셨고, 이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계속 마케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진행하면서 이거 바꾸자고 했어요. 바꿔야 됩니다. 왜? 지금 너무 좋은데 왜 바꾸죠? 왜 바꿀까요? 자,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진도 예쁘게 찍고 제품 디테일도 뛰어나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매출 폭의 상승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랑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1cm까지 예쁜 조명은 상품 차별화였습니다. 상품 차별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상품이 같아 보이지만 좀 달라. 훨씬 더 섬세하게 만들었어.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김남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기능과 감성이 합쳐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원이 다른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걸 유심히 봤어. 유심히 보니까, 조명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요즘에 진짜 힘들거든요. 조명 인테리어 가구는 진짜 죽을 맛입니다. 왜? 이사를 안 가요. 집도 안 사.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얘네들이 예쁜 조명이라고 했을 때 경쟁업체들 다 자기도 예쁘다, 우리도 좀 디테일하게 잘 돼 있다라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오고, 옛날에는 경쟁도 안 됐던 친구들이 막 치고 올라왔어. 왜냐면 쟤네 하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네, 나도 좀 따라해봐야겠다, 혹은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가지고 비주얼도 높이고 상품성도 높이고 표현력도 높이고 해서 막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업체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로 바꿔볼까요? 조명 업계입니다. 야, 자, 또 한 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매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봤어요. 이틀 정도 있어봤거든요. 이틀 정도 있어보니까 불경기잖아요. 불경기니까 뭐라고 하냐? 일단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이사를 안 하니까 인테리어를 안 하는 거야. 인테리어를 안 하니까, 인테리어라고 하면 이제 풀세트로 들어가잖아요. 조명들 보면 방등도 들어가고, 뭐 저 거실등도 들어가고, 아니면 좀 주방 그 포인트 등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일반 고객들이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경기 때 특징, 일반 고객이 사라졌어요. 자, 그럼 누가 남았다? 타겟 고객과 필수 고객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틀 정도 매장에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좀 오셨냐면, 멀쩡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고객들이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예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사시는 분죠. 약간 사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내가 집이 주기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좀 실증 났는데 조명 한번 바꿔볼까? 실증 났는데 공간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조명들은 그냥 너무 허름하고 엉망진창이니까 인테리어 하는 김에 바꾸자였다면, 지금 고객들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고객으로 바뀐 거죠.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사람이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있는 조명을 바꿀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김남현 씨는 바꿔보셨나요? 네, 저는 바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일이 크잖아요. 일이 너무 커. 조명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몇십만, 이거 이사할 때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고객들, 타깃 고객이라고 하죠. 이 고객의 마인드는 뭘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뭘까? 근데 여기는 이제 조명 대표님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특징이 있었어요.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예쁜 걸 좋아합니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그 예쁜 건 다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쁜 걸 좋아하는데 예쁜 거를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하고 어느 정도 좋아하냐? 멀쩡한 집을 리모델링 할 정도로 좋아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쁜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예쁜 게 가득했으면 좋겠고 예쁘지 않은 게 있으면 싫어. 다들 그렇겠지만 그걸 위해서 난 투자를 할 수 있고 나는 그걸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 왜냐면 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조명을 보고 조명을 보러 오고 여기 있는 조명이 얼마큼 잘 달릴까 예쁠까 공간을 측정하고 이거 다 일이거든요. 다 힘든 일인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을 지정하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의 슬로건은 뭐냐면 1cm까지 예쁜 조명이었다가 어떻게 바뀌냐? 아름다운 그것이 삶의 모든 것.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아름다움 그것이 삶의 모든 것.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에서, 아니 백화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홍대 거리를 가면서 어떤 이름인지도 모르고 어떤 가게인지도 모르지만 그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서성이다가 결국 돈을 달라는 대로 주면서 집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은 내가 이 집에 아주 만족한 집에 살면서도 맨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고 인테리어 인스타를 보고 인테리어 블로그를 보면서 저렇게 바꾸면 얼마큼 더 예쁠까,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은 다들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름다움, 즉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야 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바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름다움에 미쳐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지금 고객들은 예쁜 것을 굳이 찾는 고객들이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름다움에 미쳐있는 사람들 이라고 우리를 지칭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어 가지고 뷰티, 패션, 인테리어 트렌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가능. 무슨 얘기냐? 당신은 지금 조명 보러 왔죠? 근데 당신 집 예쁘게 꾸미려면 요거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조언해 줄게. 다른 집에서는 조명만 보여주잖아. 이 조명 좋아해, 이 조명 좋아해. 하지만 나는 너의 우아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조언해 줄게.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미친 사람들을 우리라고 지칭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희는 이제 고객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고객 콘텐츠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이 조명 왜 샀어요가 아니라 요것밖에 할 말이 없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당신의 그 높은 눈을 만족하기 위해서 했던 미친 짓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뭘 사봤고 어떤 옷 좋아하고, 그 사람의 패션, 뷰티, 인테리어, 라이프 취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자,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콘텐츠가 엄청 풍성해지겠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별거 아닌
이 바닥 장판, 그러니까 바닥색을 위해서 강화마루를 3-4번씩 다시 깔아본 거야. 혹은 내가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수만큼 고민했고, 나는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떠한, 예를 들어 요즘 뉴욕 SS 스타일의 어떤 톰 포드 같은, 뭐 아니면 칼 라거베트 같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디자인이 정말 괜찮고, 이번 시즌 구찌가 어떻고 저쩌고, 밀라노의 패션 위크가 3월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디자인이 있었고 없었고, 요즘 뭐 독일의 어떤 브랜드가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조명을 선택한 거죠. 어때요? 매력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이 조명이 1cm까지 예쁜 조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그것이 삶의 모든 것 같은 약간 모호한데 이상한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게 아름다움을 미친 사람들 얘기해 줄 수 있고,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사람 정체, 이 사람들은 멀쩡한 집을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만큼 아름다움 미친 거예요. 그래서 뷰티, 패션, 인테리어 트렌드를 같이 제안해 줄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의 고객들 컨텐츠를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 조명 어때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패션, 뷰티, 인테리어, 라이프 취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얘기 들었을 때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뻐,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말고, 그냥 저처럼 막 옷 막 입고 막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저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쁜 거 보면 너무 예쁘다, 그냥 홍대 거리에 멈춰가지고 막 헐떡이, 지금 정말 괜찮다, 야 옷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야 이 스타일 진짜 너 센스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만 봐도, 혹은 그냥 멀쩡히 있는 것들도 갈아치우는, 왜? 내한테는 아름다움이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난 그렇게 살기를 항상 원했고, 예, 그쵸. 그렇게 원했고, 그거를 공감해주는 곳이 조명 쇼핑몰 중에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그들은, 자, 여기의 특징이 뭐다? 그들은 이런 컨텐츠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차원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좀 비싼 브랜드들이 하는 거죠. 비싼 브랜드들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소위 말해서 이제 내 펜을 만들 수 있고, 펜을 만들면 뭐가 된다? 펜들은 보통은 제한하는 가격대로 이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고, BTS가 이렇게 흔드는 봉 하나에 10만원씩 20만원씩 받아도 BTS 거니까 기능이 뭔지 알아. 기능은 반짝거리는 거야. 하지만 BTS라고 적혀 있으니까 BTS가 파는 거니까, BTS 공연장에서 들어야 되니까 10만원 20만원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다른 차원의 경쟁이 되고요. 즉, 이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임팩트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까지 도전을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젠 좀 달라요. 그게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원래는 단점이 단점이 비효율적이에요. 예, 단점 비효율적임. 예, 저는 비효율적인 거 진짜 싫어합니다. 야, 하루에 사진 찍어도 몇 장 찍는지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왜 비효율적인 게 이제는 어떻게 됐냐? 비효율적인 게 두 가지가 생겼죠. 뭐가 생겼습니까? 필수적인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뭐랄까요? 양산이 가능해졌죠. 양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무슨 얘기냐면, 비효율적인 걸 필수적이게 만든 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불경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시작됐고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안 하면
상품 차별화 정도 가지고는 상품이나 서비스 차별화 정도 가지고는 답도 없는 거야. 에이스기가 5년 열리고 10년 늘려도 어림도 없어. 왜? 경쟁업체도 그거 하거든. 아니면은 상품을 아무리 차별화해도 경쟁업체도 좋은 거 써가지고 그걸 만들어. 그런데 가격을 후려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경쟁을 위해서 일단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상대하고 있는 비싼 제품이나 경쟁이 좀 심한 제품들은 이 영역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저희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조직들은 이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1분 순삭, 1분 헬스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에티켓 알려줄게. 에티켓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에티켓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것.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팬층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 이제 컨텐츠로 이제 소위 말해서 태산을 쌓는 거죠. 태산을 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고객이 날 압도적으로 보기 시작할 거고 날 존중할 거고 그리고 나를 믿고 사겠죠.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가 뜰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어렵죠. 너무 큰 질문 던지는 게 아닐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설명을 좀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예요. 어때요? 어렵죠. 어렵지만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이번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 지금 보니까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매출도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진짜로 만만치 않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만 장점은 뭘까요? 우리는 매장 리모델링 할 필요 없지만 컨텐츠 리모델링은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버는 컨텐츠, 머니 컨텐츠였습니다. 안녕.